흑수저 중의 흑수저 유비, 금수저 중의 금수저 조조. 중산정왕 유승의 후예로 황실 종친인 유비, 그리고 환관의 손자인 조조. 언뜻 보면 당연히 유비가 금수저, 조조가 흑수저일 것 같습니다만 실상 유비는 중산정왕의 적자가 아닌 서자, 그것도 자귀를 박탈당한 유정의 후손인 탓에 할아버지가 현유에 그칠 정도로 유비는 진작 황족발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까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돗자리를 짜 생계를 이어야 했죠. 반면 조조의 할아버지 조등은 양자를 받는 것도 허락받은 전설의 레전드 환관이었습니다. 집안 재력이 얼만큼 쩔었냐면 아버지 조승은 무려 3공 중 하나인 태위를 돈으로 살 정도였죠. 어떤 이들은 조조가 환관의 손자라는 것에 콤플렉스가 있던 것처럼 여기지만 글쎄요, 조조는 반동탁 연합 때도 집안 재산으로 거병한 사람입니다. 조조 특유의 실리적 사고방식을 볼 때 콤플렉스 같은 게 있긴 했을까요? 유비는 3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조조는 30명에 육박한다. 조조의 장남 조항은 조조가 42세일 때 완성해서 전사했습니다. 반면 유비의 장남 유선은 유비가 46세가 돼서야 낳은 아들이죠. 정사에 기록된 유비의 친아들은 유선, 유영, 유리 3명이 있습니다. 반면 조조의 아들은 조항, 조삭, 조비, 조창, 조식, 조웅, 조표, 조충, 조우, 조림, 조건, 조거, 조구, 조상, 조근, 조연, 조주, 조가, 조승, 조덕 무려 25명이죠. 뭐지? 유비가 진 것 같은 이 기분은... 뭐든지 잘했던 조조, 이에 비하면 유비는... 정사에는 조조가 활을 잘 쏘고 검술에 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손자병법에 주석을 달 정도로 병법의 조예가 깊었고 실제로 용병술에 뛰어나 당대 최고의 지휘관으로 통했죠. 이뿐 아니라 조조는 문학적 재능만으로 위인급 기량을 갖춰 장군이며 정치가인데 인류 시인이기까지 한 그야말로 괴인급 사기캐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유비는 삼촌의 지원으로 노식이라는 거물 밑에서 수학했음에도 책 읽는 것 자체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개와 말, 동물들과 예쁜 옷을 좋아했다고 하니 이건 거의 한량 아닌가. 지성인을 대하는 태도. 조조 세력의 1등 창업공신 순욱은 조조가 위공에 오르는 걸 반대했다는 이유로 조조로부터 냉대를 받다 자살했습니다. 사마이는 조조가 강제로 영입해놓고는 정작 신뢰받지 못했고 훗날엔 위나라를 강탈해버렸죠. 유비의 경우 조조와 달리 모사가 현저히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제갈량에 대한 유비의 격한 애정은 최측근인 관우와 장비마저 불만을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마지막 유언에서 내 아들의 재능이 부족하다면 승상이 직접 제위에 오르시오 라는 불후의 명언까지 남긴 것이죠. 어쩌면 이 차이야말로 유비와 조조의 가장 큰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조는 위왕이 되기 위해 순욱을 죽였지만 유비는 제갈량을 황제로 만들려 했다. 신중했던 유비, 과감했던 조조.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유비는 항상 신중한 쪽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조조는 웃기면 박수를 치며 뒤집어지는 요란한 성향이었고 무슨 일이든 망설이는 법이 없었어요. 유비는 조조 암살의 밀조를 받고서도 꼼짝하지 않았고 유장을 공격하는 걸 고민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동탁을 추격할 때나 원소의 굴량고를 습격할 때 등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단 지르고 봤어요. 다만 특이한 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유비는 정이 많았던 반면 격정적 성격의 조조는 한없이 냉혹했다는 겁니다. 유비는 사졸들과 함께 밥을 나눠 먹고 백성들을 사랑한 군주였지만 조조는 서주의 수십만 백성들부터 순욱, 최염, 화타까지 죄 없이 죽인 사람들만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죠. 방통과의 대화에서 유비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조조와 나는 물과 불 같은 관계요. 조조가 흉악할 때 나는 인의를 다했고 늘 조조와 반대로 하였기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소. 하지만 얄궂게도 유비와 조조는 그 차이점만큼이나 공통점도 많았다는 거. 병아리 시절 높으신 분을 매질한 적이 있다. 유비를 갈구는 감찰관을 장비가 먼지나게 매질하는 장면은 소설의 대표적 사이다 장면입니다. 이후 유비는 첫 벼슬이었던 현유의 인수를 감찰관의 목에 걸고 떠나는 미친 상남자 포스를 과시했죠. 다만 정사에는 장비의 이름 대신 유비가 매질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애당초 돗자리파 보스는 유비였던 만큼 누가 매질을 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겠죠. 그런데 높으신 분을 매질한 건 조조가 오히려 더 유명해서 북문의 경호대장 시절
맹 믿고 위세 부리는 건석의 숙부를 아예 곤장으로 때려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게 강한 자에게 더욱 강했기 때문이었나 보네요. 가족들이 험한 꼴을 당했다. 적벽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떠돌기를 반복했던 유비 덕에 그의 가족들은 상상 이상의 고초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유비의 처자식이 붙잡혔단 기록만 서주에서 여포에게 2번, 조조에게 1번이 있고 당양에선 조은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2딸을 잃었으며 장남 유선은 심지어 의붓 어머니인 손부인에게까지 납치당했으니 말 다 했죠 뭐. 한편 조조의 친아버지 조순과 동생 조덕 등은 이제 막 성공한 조조를 만나러 가던 중 서주에서 웬 무례배들의 습격을 받아 일가족이 끔살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비보다 훨씬 먼저 자리 잡은 조조가 더 끔찍한 참사를 겪고 말았네요. 인생 최대의 패배가 화공이었다. 관도에서 원소를 무찌르며 전설적 지휘관 반열에 오른 조조는 형주가 자신에게 항복해오자 그대로 손권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주유가 유비와 연합해 적벽에서 조조의 선단에 대화계를 장렬, 조조는 일생일대의 대패를 당해버렸죠. 이 패배로 조조는 기껏 넘어온 형주를 거의 다 넘겨줘야 했고 남쪽에서 유비와 손권이 설치는 걸 수수방관하며 천하통일을 거의 놔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승리를 합작했던 유비는 이미 화계로 하우돈을 무찌른 전적이 있는 사람인데 그 역시 인생 최대의 패배가 또 이릉에서 육손에게 당한 화계였어요. 관우의 원수를 갚겠다고 제갈량의 반대마저 무릅쓰고 출진했던 유비는 700리나 되는 전선이 잿더미로 사라지자 끝내 성도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유언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나라를 말아먹었다. 유비의 장남 유선은 친정을 시작하자마자 온 천하의 암군으로 찍힌 탁월한 등신이었습니다. 마지막엔 강유가 악전고투하고 있는데도 단 한 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스로 몸을 묶어 항복, 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빨리도 날려먹었죠. 한편 조조의 적자였던 조비는 치열한 후계자 다툼에서 승리한 것 치고는 영량 미달만 증명한 채 6년 만에 병사했습니다. 그는 조조가 죽자마자 한나라 황제를 폐위시킨 데 이어 동생을 독살하고 고향으로 가 잔치를 여는 등 폐륜 행위를 하면서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조비가 죽고 겨우 30년 만에 위나라가 훌렁 고꾸라졌단 사실은 한 거라곤 사냥밖에 없는 역사상 가장 무능한 초대 황제 조비의 업보라고 할 수밖에요. 서로를 최고의 호적수로 생각했다. 천하의 영웅은 귀공과 나 오직 둘뿐이요. 세력 차이가 벌어지고 유비가 조조에게 다시 의탁했을 때도 조조는 유비를 자신과 비교할 만한 유일한 인물, 영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조조에게서 탈출한 유비는 조조의 부하 왕충과 유대를 격파한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니까 것들 100명이 온다고 날 이길 수 있겠냐? 조조라면 모를까. 과연 조조가 직접 도착하자 유비는 신나게 털리고 말았죠. 이후 한중 쟁탈전에서 두 영웅의 대결은 불꽃이 튀다 못해 실명할 지경의 박빙 대결을 벌이는데 유비는 전과 다르게 조조도 날 막을 수 없다며 패기 넘치는 자신감을 보여주었고 끝내 승리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유비를 덜어 인거리네 영웅이네 했던 조조도 이땐 어지간히 꼴받았는지 유비한테 좋은 군사가 있던 탓이지 단둘이 붙으면 내가 이긴다 며 회심의 뻘소리를 남기기도 했죠. 위서에는 조조가 죽었을 때 유비가 조문사절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 기록을 비판하는 역사가도 있지만 어떨까요? 유비가 조조보다 먼저 죽었다면 조조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없었어도 남은 한 명이 천하를 통일해버렸을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삼국지는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아니게 되겠죠. 삼국지를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유비가 조조랑 싸우는 이야기.